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는 중간중간 주식을 매매를 안 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주식에 별 관심이 없었고요. 최근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제가 단타 위주로 좀 주식 매매를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잘 살아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 찾아뵌 거는요, 시장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너무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한번 또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 각종 유튜브나 이런 뭐 이 매체에서는 뭐 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오리무중이죠. 미국이 금리를 이제는 올리는 속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끝물이 아닌가 하락에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또 경기 침체, 막연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지? 참뭐 기업 실적들은 다 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기업 실적들이 뭐 내년 상반기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그게 반영이 되려 그러면 아마도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그때가 뭐 어찌 보면 또 악재 해소해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게 한 분기가 아니고 그 다음 분기에도 또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면 또 바로 반등하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도 좀 헷갈리고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황관을 여러분 좀 참고로 하시라라는 뜻에서 한번 찾아뵙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메모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코스피는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일단 코스피는 저는 지난 저점이죠. 2160포인트였나요? 지난 저점을 저는 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런쿵 저런쿵 뭐 지난 저점 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쪽 사람들 편을 들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차트를 보고 했는데 차트상으로도 깰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러 종목들을 보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저점을 깨게 되면 2000포인트 있죠. 요 2000포인트가 종가상으로나 한두 번 정도는 이탈하지 않을까. 만약 2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무슨 9시 뉴스에부터 나오겠죠. 코스피가 드디어 2000이 깨졌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또 심리적으로 좀 더 공포심이 들겠죠. 그럴 때 좀 저점 구간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역발상으로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000포인트는 한 번 정도는 이탈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가요 2000포인트를 이탈하는 정도, 2000포인트 근처나 또는 2000포인트를 살짝 한번 이탈하게 되면 인버스 가격이요 5,80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인버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가요 3,000 이게 얼마죠? 3,000 뭐 950원인가요? 아닌데 3,000 인버스가 바닥 처음에 시작점이 잠깐만요. 3,660원이었나요? 대충 하여튼 요 가격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5,500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거의 뭐 3,660원에서 5,500원이면 대략 한 1,800원 정도 올랐는데 맞나요? 예. 거기서 5,500원에서 4,700원까지 빼버렸습니다. 그죠? 거의 절반 가까이 좀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1,800원의 절반이 900원인데 5,500원에서 4,700원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인버스를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요. 요 구간을 깨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5,000원을 깨지 않았어야 됩니다. 인버스는 사실은요. 이 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었는데 이 구간을 그냥 깨버렸어요. 자, 이 구간을 깨니까 순식간에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갭 하락까지 나와버렸죠. 여기서는. 그죠? 자,
다시 절반 정도 가까이 하락되는 시점에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버스는 요 자리요. 5,700원 요 자리가 쌍바닥을 찍고 돌렸기 때문에 요 자리는 당분간 좀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인버스가 지금 가만히 차트를 보시면요. 이 60일선과 20일선과 그 다음에 5일선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모여 있죠? 자, 요 에너지가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위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뻗어갈 것이고요. 여기서 아래로 가게 되면 네, 이제는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하락의 에너지인지 상승의 에너지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승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인버스는 네, 4,970원, 80원 정도, 오늘은 4,995원이죠. 이 정도까지 한번 오면 또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대신 인버스가 지금 이 보조 지표가요 조금 높죠.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보조 지표가요 꺾였죠, 그죠? 그래서 이 보조 지표가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 그래 되면 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요 자리까지 4,900 한 얼마죠? 4,900 한 3, 40원? 네, 요 자리까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요 직전 고점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죠? 4,900원대. 그래서 4,900 한 3, 4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 아니면 4,970원이고 아니면 4,900 3, 40원 정도. 그 자리는 요 21선은 깨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21선을 깨버리게 되면 이 상승의 추세선이 완전히 이탈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1선은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버스를 모으시다가 21선을 깨게 되면, 근데 인버스도 항상 보면 깼다가 올리고 깼다가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뭐 항상 역으로 가니까 일시적으로는 일단 요 보조 지표도 유심히 보시면서요. 오늘 보니까 인버스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사오다가 인버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인버스 EX를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외국인들이 EX로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외국인들 보시면 기간도 그렇고 EX를 여기서 12월 1일부터요. 12월 1일부터 우리가 주가가 코스피가 2,500까지 반등을 줄 때 12월 1일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은 인버스를 기간하고 EX를 계속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다가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외국인이 1200만 주 물량이 나왔습니다. 기관도 매도를 하고요. 물론 그동안 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완전히 물량이 나온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만은 요런 동향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다. 인버스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요 11선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요 21선 지지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 자리요. 3,065원이네요. 종가가 3,075원이죠. 네, 3,065원, 3,070원요. 인버스 EX 기준입니다. 3,070원, 자, 3,075원 요 자리 깨면 손절을 한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외국인들은 항상 이 깼다가 올리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일단 요 수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버스는 EX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버스나 인버스 EX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조 지표가 좀 높고 그동안 며칠 동안 쭉 상승해 왔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구간이 있지만 이 눌림목 구간이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시황이 만약에 바뀌게 되는 때는요. EX에 들어있던 외국인의 기관 물량들이 오늘은 1200만 주 외국인이 때렸지만 요 물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를 전 체크할 겁니다. 자기 가졌던 물량의 반 이상을 팔아제끼면 그때는 조심하자. 제 시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코스피가 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 수도 있고 2000포인트를 깰 수도 있고 인버스가 5,800원 근처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도전해 볼 수 있다라 보고 있지만 좀 더 길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아마 요 자리를 쉽게 벗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좁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요
결국에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인버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그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인버스가 더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정황들이 사정들이 좀 여러 종목들마다 제가 체크를 하면서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일단 제 생각이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봤고요. 그 다음에 관심 또 있는 종목이 제가요. 자, 인버스가 5,800까지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800이 될지 5,700이 될지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EX를 매매하실 분들은 모험을 하실 분들은 EX를 매수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자, 그리고 현재 인버스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등록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그런 종목들도 인버스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 종목도 이익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좀 겁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종목도 인버스가 간다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도 저점 구간 잘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박스권을 보이면서 제가 좀 관심있게 매매를 조금 했던 종목이 TYM이라는 종목하고 포스코 엠텍 그 다음 고려제강 요 세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최근에 매매를 안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6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때 그 제목이 여러분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때 38,000원 4만원 이러고 있을 때죠. 그죠? 한국항공우주가 결국 한국항공우주가 6만원을 살짝 넘기고 다시 4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아직도 저는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월봉의 바닥점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요 올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짝꿍뱅이 만들고 다시 이게 쭉 바로 뽑아 올려 버렸거든요. 월봉상으로. 그죠? 그러면 파동을 계산해도요 최소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요 고점을 뚫고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파동으로 계산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6만원 이상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6만원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뭐 요즘은 종목 살게 마땅치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눌림목 구간 4만원 지난번에 찍었거든요. 요 4만원 이 자리는 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점이 한번 눌림목 구간이 이 자리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수변사 한번 꺼볼게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직전, 네, 요 고점 라인, 네, 요 직전 고점 라인, 요 고점 라인, 그죠? 그 자리에 올렸다가 눌려진 거거든요. 자, 요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적어도 쌍봉을 만들어 한 번 더 가든지 6만원까지 아니면 그 근처에서 한번 눌림목 받고 한 번 더 8만원까지 가든지 아마 이 친구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은 이 눌림목 구간을 줄 때요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장기로 보면 좀 더 갈 자리가 있다. 최소한 지난 고점까지는 한번 지난 고점에 그래봤자 만원밖에 안 남았네요. 아마 눌림목 구간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눌림목 구간 들어오면 지금 5일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5일선을 돌파를 하면 따라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눌림목 구간을 주면 한번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은 이 친구가 딱 거기에 가다 놓고 좀 눌림목 구간을 잘 받고 있다. 거래 줄이면서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예전에 4만원 38,000원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이때가 제가 요때 요 돌파할 때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거든요. 요 자리였어요. 네. 자 한국항공우주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심을 아직 계속 가지셔도 됩니다. 눌림목을 받을 때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는 직전 고점 라인이 6만원이기 때문에 네, 크게 물거 없습니다. 한번 시장이 조정받으면 네, 관심 가져보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이 세 종목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세 종목이 있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고려제강이라는 종목은요, 제가 한 달 전에 매매를 했죠. 한 달 전, 네, 보름 전까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할 때, 사실 저도 이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종목을 골라낼 때는요, 이 단기 매매하기 위해서 종목을 골라낼 때는 그날의 상승률, 뭐 상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첫 파동 나왔을 때, 첫 양봉을 떴을 때, 의미 있는 양봉, 거래가 실리면서 또는 보조지표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할 때, 그때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 이 종목도 제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요 선을 강력한 요 241선 라인을 뚫더라고요. 이 자리가 요 자리요. 거기서 눌리면 요 자리에서 제가 들어가고 따라 들어갔는데 예상치 않게 순식간에 좀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26,000원까지는 목표가를 봤는데 그보다 더 높게 가더라고요. 27,000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옆에 행보하고 있죠, 그죠? 뭐 요 자리가 지지가 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거든요. 좀 애매합니다. 이 보조 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사실은 21,500원 정도 오면 한번 좀 조금만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1,500원까지 오지 않고 21,750원까지 왔는데 아직 못 샀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21,500원이 아니라 한 2만원대 근처 초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요 자리 한번 깨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25,000원? 뭐 요 정도 오면 그때는 좀 강하게 한번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조지표도 다시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요. 이 종목은 오늘 악재 뉴스가 하나 나왔죠. 저기 창업주 손자가 마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늘요. 오늘인가 어제 뉴스 나와서 이 종목은 당장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2만원 초반대 오면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1월 1일 기준으로요, 무상증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무상입니다. 유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짜로 주식수를 줍니다. 물론 뭐 공짜가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또 주가가 또 이게 물량이 많아지니까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공짜를 주는데 이 회사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보통 이 지난해에 보면 실적이 다 조금씩 분기별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종목은 실적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는 실적을 좀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좀 덜 묵더라도 안전한 종목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상승하고 있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큰 실수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축소 과정이라 보고요. 2만원 초반 정도 오면 사볼만 하다. 그리고 1월 1일에 무상증자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12월 28일까지 아마 매수해서 보유해야만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9일부터 매매 안 하지 않습니까? 증권사 쉬니까. 그리고 배당도 아마 1.몇%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제가 아까 요 구간에서 제가 따라 들어갔다 그랬죠. 요 구간에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기간에서 이때가 네네 그죠? 11월 21일이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요 자리에서 강하게 외국인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그 전에 조금 샀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기관들이. 근데 외국인은 그걸 또 받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관이 또 최근에 조금씩 또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척하다 다시 들어오고 그죠. 이게 외국인들이 지분이 좀 많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무상증자를 주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뭐 받겠다는 얘기죠. 뭐 길게 보면 더 간다 보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가져 보시고 지금은 제가 매매를 안 합니다. 2만원 초반대 오면 제가 관심 가진다 그랬습니다. 2만 500원, 400원 요 정도요. 자, 고려제강 실적은요. 제가 요즘 PC로는 제가 이게 잘 안 봐가 실적 보는 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스마트폰으로 다 보니까 요즘은 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PC의 실적이 종목 공시인가요? 공시에 넣나? 감사 보고서 제출. 무상증자 결정 보이시죠? 네. 무상증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 1월 1일 기준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감안해서 여러분께서 예,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감사 보고서 보시면 이 종목은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보면 영업이익 보시면요. 예. 9831,
98,526 조금씩 나아지고 단기 순이익도 보면은 대량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시죠. 실적 여러분들 시간 가니까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제강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TYM이라는 종목인데요. TYM 그러면 여러분 좀 헷갈리신데 어떤 종목이냐면 옛날에 저 동양물산이라고 저 농기계 만드는 뭐 대동 뭐 이런 회사도 있죠. 우리나라 농기계 1위죠. TYM이 동양물산. 이 종목도 제가 실적을 보니까요.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하더라고. 올해 들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뭐 북미 쪽에 좀 뭐 요즘 많이 팔리고 있나 봐요. 이게 북미 쪽에. 그래서 이 종목 실적 여러분 핸드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들어서요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분석 차트 여기 가볼까? 재무분석 종합 여기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영업이익 증가율 보시면 네. 2019년에 영업이익 137억, 291억, 353억이잖아요. 지난해까지. 올해는 1175억입니다. 2022년 9월까지 벌써. 그럼 12월까지면은 1,300대 됐죠. 그죠?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52억, 64억, 395억 점점 급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식량난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농기가 잘 되고 있대요. 북미 쪽에. 그래서 이게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순식간에 급증을 하니까 이게 올해나 내년 초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꺾이나 그렇게 되면은 이 주가가 미처 이 실적을 못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 단기 순이익이 1118억이면 12월까지 기준 잡으면 1,300억 되면은 이게 포 10만 잡아도 시총이 적어도 1조 한 3천억 그까지는 안 가는데 최소 1조 근처는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시총이 한 4,500, 4,500억, 5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총이 실적을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실적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세력들이 매집할 시간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실적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만 갔다 꺾이게 되면 또 이 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다시 이게도 원상 회복을 금방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종목들은 자 아직 실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자 보시죠. 자 바닥을 충분히 다졌죠, 그죠? 이 고점에서 충분히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바닥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땡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앞접고 다시 땡기고 있습니다, 그죠? 땡기면서 이격이 좀 벌어졌죠, 약간 이렇게 그죠? 자,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금 이격이 축소가 되면 더 좋겠죠. 요 정도에서 오든지 아니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만약에 시장이 조정받는다면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도 이제는 가격권에 왔죠. 이게 적어도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그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불문하고 보조지표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조지표만 잘 활용하셔도 박스권에서 돈 벌기 아주 쉽습니다. 쉽게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요. 자,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살짝 3천을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크게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서 좀 거래가 실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요. 요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많이 가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금 눌림목 이격도 벌어졌기 때문에 눌림목가 나오면 보조지표 잘 보시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이 고려저강 TYM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은 제가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실적을 보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냥 단타치로 들어갔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 리튬 사업 때문에 같은 포스코로 해서 이 친구한테 살짝 좀 붙은 것 같아요. 세력들이. 이 친구도 보면 차트가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잠깐 따라 들어간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요 자리는 뚫었죠. 그죠? 이런 자리는 뚫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는 요 60일선 올라가 요 자리 7,700원 뭐 7,800 이런 자리는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이런 자리는 그죠?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와주면 좋죠. 7,700원, 7,800원까지 나중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관심 가져보시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네, 기회가 한번 오면 이런 종목도 금방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들어가기 애매하죠, 그죠? 연봉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까지 실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네, 이격도 벌어졌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파동을 보시면요, 여기서 많이 출발한다면 짝꿍뱅이 쌍바닥이죠, 그죠? 이렇게 쌍바닥, 더블저 쌍바닥이네요. 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자, 한 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파가 나왔는데 한번 쌍봉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면 요 고점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나중에는. 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주봉상 보시면 이 보시면 자, 이게 쌍바닥 만들고 하나 둘 요렇게요. 그럼 여기가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지켜보시죠. 여기에 있는 거래량들이 매집의 거래량인지 팔아먹었던 거래량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팔아먹었던 거래량이 된다면 요가지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죠? 거래량이 그때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려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고점이 한번 나왔고요. 이 친구도 조금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뭐 아직 요거 친구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내일도 아마 시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만에 하나요. 요 자리까지 근처 8,200원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 요런 자리에 와주면 시장이 만약에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버티다가도 이렇게 쭉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럴 때 되면 여러분 다시 또 어느 정도 밀다 보면 다시 반등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아까 2천 말씀드렸는데 바로 한 방에 2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내려왔다 또 올 때 이게 점점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단기 매매하기에는 네, 좀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다. 하여튼 관심 가져 보시면 최근에 이 친구 거래가 좀 많이 터져 있거든요. 이제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하나, 둘 이렇게 바로 이 자리 바로 돌파 못합니다. 저는 일단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눌러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밀리면. 자, 그 다음에요. 최근에 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필수 소비재들이죠. 음식료주요, 화장품주, 리오프닝주 같은 주들요. 뭐 율촌학, 롯데칠성, 오리온, 삼양식품, 하나투 이런 종목들. 여러분 한번 차트 간단간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조금 더 갈 자리는 있어 보여요.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눌림목이 들어올 때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어야 될 구간입니다. 네, 율촌학은 그 중에서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낫다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자, 이제 이 친구는 보조지표가 스토캐스틱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돌았었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요 직전 고점 라인 거래가 터졌던 요 라인에서 갔다가 한번 다시 눌려졌는데 여기서 다시 저점을 잡았잖아요. 그죠? 바로 수평에서 가볼게요. 요 자리요. 그죠? 자기가 올렸던 요 라인이죠. 자, 본인이 올렸던 요 라인까지 가서 눌려졌다가 다시 돌파를 했는데 그 자리 다시 눌려지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요.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거래가 좀 나왔죠. 이 자리는 지지하겠죠. 33,820원. 이 자리는 지지가 될 거라 봅니다. 34,820원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 거래가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종목도 만약에 좀 눌림목을 받으면 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요. 자, 1분까지 봤습니다. 주봉은 이게 좀 많이 벌어졌죠. 그죠? 이 종목 그죠? 이게 좀 벌어져 있죠. 주봉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월봉도 보시면요. 근데 현재는 마땅하게 살 게 없어요. 이런 종목 단기 매매하기 전에는 마땅하게 할 게 없어요. 그죠? 여기서 충분히 자 박스권 행보를 했죠. 이런 자리 그죠? 자 여기도 그렇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충분히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눌러졌죠. 그런 다음에 자 이 박스권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고점 자리에서 눌러진 거잖아요. 의미가 있죠. 이런 자리 그죠? 눌러질만 하죠. 이런 자리 그죠? 돌파한 이후에 눌러진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음봉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 경우는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이런 종목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순간 이게 많아지면 요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단기로만 보시는 겁니다. 일봉상으로는 이게 이 보조 지표를 잘 보죠. 이게 많이 다시 올라가자니까 그죠? 그럼 또 파시면 돼요. 이렇게 그때는 단기로 우선 가시죠.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동 보시면 이 친구는 기간 외국인 수급이 기간들이 계속 이때부터요. 12월 달부터죠. 12월 달부터 이 친구들 기간들이 계속 사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도 같이 이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같이 가시라고 있죠. 네. 자, 들어가죠. 수급이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요 5일선 있는 자리요. 34,700원 요런 자리 한번 오면 한번 네. 좀 눌림목 치면 좋겠죠. 싸게 사면 더 좋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당분간은요. 자, 기간의 외국인이 사왔던 12월달에 사왔던 기간들이 때릴 때 1월달 되면 또 동향이 다를 수 있어요. 10월달까지 자기들이 한 달 기준으로 최대한 수익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니까 계속 12월 말까지는 푸시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가 1월달부터 딱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 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다 비슷하죠. 차트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수급도 보시면 기관들 계속 사고 있고 요거는 외국인은 좀 팝니다. 외국인은요. 근데 그걸 기관이 받아주고 있고 이렇게 그죠. 롯데 칠성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근데 보조지표가 좀 높죠. 아까 율천하고는 조금 네 이제 바닥에 다시 시작했는데 박스권에서 그죠. 이 친구는 다시 올리기. 이 친구도 보시면 이제는 요런 자리가 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 바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눌림목을 받아야 된답니다. 만약에 눌림목을 주면 어디까지 온다? 16만 8천원 정도, 17만원 정도 오면요. 그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가격이 오면요.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야 먹을 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삼양사, 삼양식품,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역시 요거는 외국인이 홀딩해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죠? 12월 달에. 자, 요거는 외국인들 11월 달부터 들어갔나요? 12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밀었네요. 이거는 그죠? 그 전에 기간이 샀다가 쭉 샀다가 기간이 이제 팔고 있네요. 착신하고 있고 그죠? 자, 눌림목이 들어올 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11선을 타고 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죠? 만약에 11선을 손절을 잡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때 보셔서 눌림목 들어오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야 어디 갔니?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할 만한 종목 이런 종목 외에는요 다른 종목들은요 조금 오를만하면 더 빠지고 오를만하면 더 빠지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눌림목 받고 나면 저점을 조금씩 돌파해서 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갈 자리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조금 더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괜찮아 보여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무상증자에다 실적도 괜찮고요. 요거는 차트가 괜찮습니다. 한번 요것도 튈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장기적으로 아직도 좀 관심 눌림목 받을 때 관심 가지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코스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저점 한번 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5,800원 정도 매매 가감하게 하실 분은 EX도 괜찮은데 눌림목 구간에서 잘렸죠. 이번에 9,000 인버스 기준으로 5,000 지금 현재 얼마죠? 오늘요? 인버스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5,000 4,995원이죠. 4,970원이 될지 아니면 4,930, 4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21선. 그런 라인에서 아마 박스권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인버스를 하시든 EX를 하시든 아까 아니면 신용평가사를 그 종목들 하시든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